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모든 학습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AI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I가 기술의 미래를 열고 있다면 그 기술을 활용하고 주도할 우리의 역량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AI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단순히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를 7% 증가시키고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업의 소멸을 넘어 모든 직무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wC 보고서는 AI 보급률이 높은 부문이 AI 노출이 낮은 부문보다 노동 생산성이 약 5배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증강 억멘테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는 것은 시장 경쟁력 저하와 직무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의 상시적 내재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재편하는 미래 노동 시장의 지형은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AI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동시에 일자리 변화의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AI의 진정한 강점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처리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더 전략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는 AI를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존에 불가능했던 수준의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소멸이 아닌 변화를 의미하며, 이 변화의 방향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노동시장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미래직업 조사 보고서는 2027년까지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결과적으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AI가 자동화하는 영역의 초점이 제조업의 단순 노동에서 화이트칼라 직무의 인지 노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은 자동화될 수 있는 직무와 AI를 활용하여 증강되는 직무, 그리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직무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극심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입니다. 업스킬링은 현재 수행하는 직무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이는 직무의 심화 및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리스킬링은 기존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기존 직업이 자동화 등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축소될 때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두 개념은 직무가 아닌 역량을 중심으로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 기반 학습, 스킬 베이스드 러닝의 일환이며, 이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학습, 민첩성, 러닝 애지리티를 길러주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됩니다.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등한시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시장 경쟁력 저하와 실직 위험을, 조직에게는 경쟁력 저하와 인재 유출을 초래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반대로 리스킬링 프로그램에 투자한 기업은 생산성 향상, 직원 장기 근속률 증가, 그리고 신규 채용 비용 절감이라는 막대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노동자는 AI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역량 스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역량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영역과 AI가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역량으로는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기초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연어 처리 NLP 기초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툴을 잘 다루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배우고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가려는 기술 친화적 태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AI가 반복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록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협업, 소통, 공감과 같은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패턴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인간은 AI를 업무 지시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AI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능동적인 디렉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인재 육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SK의 마이써니 플랫폼,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러닝랩은 이러한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직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초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AI 시대의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사관학교에서 실무 중심의 AI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론과 현업의 격차를 줄이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역할입니다. AI 시대에 개인의 성공은 정해진 학벌이나 전공이 아닌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어문학과 출신이 개발자로 직무를 전환한 사례는 AI 시대의 인재 채용 기준이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를 넘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전공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육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을 단순히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학습 목표를 구체적, specific, 측정 가능, measurable, 달성 가능, achievable, 관련성 relevant, 시간 제한 time bound, 이 있는 스마트 목표로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는 AI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개인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강연을 마무리하며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남긴 명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우지 않은 것을 지우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AI 시대는 일자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위협이 아닌 노동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변화의 서곡입니다. 과거의 직무 개념은 사라지고 인간 AI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량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의 상시적 내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직원 교육을 비용이 아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는 정체된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설계하는 평생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때 인간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공감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재발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AI를 위협이 아닌 도구로 활용할 때 우리는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